CR이랑 크기가 똑같으니까 이게 35mm GMH. 짠. 자, 이 크기 짠. 진짜 작죠? 잡아보면 더 작아요. 짱가 붙고. 작긴 진짜 작다.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소니에서 무려 9년 만에 RX1 시리즈의 호속 모델인 RX1R3를 출시했습니다. 소니 카메라를 메인으로 쓰면서 본사 마케팅 담당자나 제품 기획자분들과 인터뷰할 기회가 한 번씩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RX1을 기다린다고 항상 이야기했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손에 잡아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게 나오기만 하면 풀프레임 똑딱이 시장뿐만 아니라 기존 소형 풀프레임 미러리스 시장의 일부까지 흡수할 수 있는 깡패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제품 소개와 함께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제가 촬영하면서 느낀 점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박스에서 꺼내든 그 순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와, 원래 이렇게 작았나?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써보기도 했었고 또 비슷한 역할과 용도로 라이카 Q3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크기에서 놀랄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 크기가 첫인상을 압도해요.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알파7, R5 그리고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알파7C2 그리고 RX100 마크7까지 나란히 두고 또 손에도 잡아보고 했는데요. 소니에서 RX1R3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가장 작은 풀프레임 카메라라는 정체성인 것 같습니다. 뒤에서 차차 이야기하겠지만 곧 이 극한의 휴대성이 이 제품의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이기도 했어요.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그립 텍스처와 본체의 아이언 블랙 도장은 보기에도 좋고 촉감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적절한 수준의 마찰력으로 작은 카메라를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파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 마감은 아마 소니 전체 라인업에 적용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동안의 그 어떤 도장보다 좋아요. 바디 전체, 전면, 후면, 중앙부 모든 프레임이 풀 마그네슘 합금으로 되어 있어서 무게와 단단함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소니 뚝딱이의 고정 녹화 버튼 자리가 C2 커스텀 버튼으로 바뀌면서 원하는 기능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누르기 어렵기도 하고 또 녹화 버튼을 하나 지정하기 좀 아까웠는데 이 부분도 좋았어요. 주요 메뉴는 거의 터치 조작으로 사용하는데요. 왼쪽과 오른쪽 사이드 부분에서 스와이프하면 주요 설정 값들이 나타나고 아래쪽에서 스와이프하면 내가 등록해둔 메뉴가 나와서 촬영 중에는 거의 전체 메뉴에 들어갈 필요 없이 터치만으로도 한눈에 확인하고 빠르게 설정 값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로 촬영 시에는 UI도 세로로 배치가 되는데요. 큰 부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세로로 촬영할 때도 한눈에 설정 값들이 잘 보여서 좋았습니다. 상단의 레벨을 완전히 평평하게 맞춰서 다이얼 조작이 좀 불편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후면 쪽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조작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모드 다이얼이나 노출 보정 다이얼은 의도치 않게 돌아가면 안 되는 중요한 설정이잖아요. 확실한 구분감이 좋았습니다. 배터리는 MPFW50 규격을 사용해요. 전작 대비 더 커진 것은 맞지만 지금 소니 미러리스 유저들 기준은 MPFG100으로 맞춰져 있어서 다소 작은 사이즈의 배터리가 아쉬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실제로 촬영해보면 250장 정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영상 목적으로 구입하는 비중이 높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FW50과 FG100을 오래된 배터리, 최근 배터리 이렇게 나누지 말고 바디 사이즈에 맞는 걸 취사 선택했다고 보면 지금 이 바디 두께에 FW50조차도 꽉 차는 사이즈거든요. 저는 사진 용도가 기본인 RX1R3에서 배터리가 크게 아쉽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USB 파워 딜리버리 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연속 촬영을 엄청 많이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 배터리 하나만으로 운영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알파7, R5와 동일한 센서에
비욘즈 XR 이미지 프로세서와 별도 AI 프로세싱 유닛으로 기본적인 센서의 성능과 AF는 α7, R5를 쓰던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사진 촬영에서 ISO 12800까지는 부담 없이 쓸 수 있을 정도였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α7, R5에서는 ISO 설정을 이렇게까지 쓰진 않는데 이 카메라는 손떨방이 없기 때문에 오토 ISO의 셔터 속도 기준을 125분의 1초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설정해뒀습니다. 35mm이기는 하지만 워낙 카메라가 작고 가벼워서 셔터 릴리즈 순간에 미러리스 대비 떨림을 제어하기가 좀 더 어려웠고요. 한 손으로 들고 빠르게 촬영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 정도 셔터 스피드는 돼야 흔들림이 없을 거라는 자신감을 갖고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화소인 점을 활용해서 크롭을 통한 스텝 줌 기능을 지원합니다. 나중에 잘라서 사용하고 싶을 때 프레이밍에 도움이 돼서 저는 라이카 Q3에서도 잘 쓰는 기능이에요. 렌즈는 전작과 동일하게 자이츠 35mm f2 렌즈를 사용합니다. 당시에 워낙 뛰어난 렌즈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은 GN급은 아니고 소형화에 포커스된 G급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최대 개방에서는 색수차와 주변부 해상력이 떨어지는 모습이고 조리개값 F4 정도까지 급격하게 좋아지면서 안정화되는 모습입니다. AI AF만큼은 2025년 소니 카메라다운 강력한 기능을 그대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속도가 빠른 것은 물론이고요. 피사체의 종류를 자동으로 인지하고 사람을 찾으면 몸통, 가능하면 얼굴, 가능하면 눈을 기준으로 크게 오차 없이 초점 영역을 점점 더 확실하고 정교한 부분으로 옮겨가면서 작동하는 그 쾌감을 똑같이 느낄 수 있어요. 한 손에 들고 성의 없이 눌러서 찍는 포인트인샷 카메라 컨셉에 가장 잘 들어맞는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니의 또 하나의 강점인 크리에이티브 룩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도 필름 룩이 있었는데 여기에 필름 2, 필름 3 두 개가 추가돼서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름에서 필름 2로 필름 3로 갈수록 대비는 낮아지고 색조는 살짝 높아지니까 이런 기준으로 변경해가면서 사용하면 돼요. 한마디로 필름이 좀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에 잘 맞다면 필름 3는 요새 감성적인 영상과 사진에서 많이 사용하는 살짝 파스텔 톤의 분위기를 내기 좋습니다. 이전에 라이카 Q3에 없어서 제가 아쉽다고 한 기능인데요. 각 룩별로 디테일한 설정값도 세세하게 변경할 수 있어요. 저는 기본으로 필름 3에 선명도만 조금 더 낮추고 채도는 살짝 올려서 약간 더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게 사용했습니다. 어차피 A컷들은 제가 라이트룸에서 따로 보정을 해야 하니까 로우 파일을 사용하는데요. RX1 R3는 확실히 써보니까 촬영하는 컷수가 워낙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A컷이 아니라도 친구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사진을 공유해줄 때는 필름 3 룩이 입혀진 사진을 보내줄 수 있어서 유용했어요. RX1 R3는 초소형 풀프레임 카메라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감히 다른 요소들을 포기한 제품입니다. 모든 카메라가 똑같이 생길 필요도 없고 똑같은 기능을 제공할 필요는 없죠. 일부 편의성을 위한 기능을 포기하더라도 작은 게 의미가 있다면 그 카메라는 성능이 안 좋은 카메라가 아니라 타겟층을 정확하게 공략하는 잘 만든 카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하려면 실제 초소형 풀프레임 카메라를 원하는 타겟 고객들과 제조사 사이에서 어떤 기능을 포기하고 어떤 기능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해요. 이런 의미에서 RX1 R3는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MPFW50 배터리 이 정도 크기와 두께를 완성하기 위해서 적용한 거 이해가 돼요. 그리고 리프 셔터로 최대 개방에서 2000분의 1초, f5.6에서 4000분의 1초인 최대 기계식 셔터 스피드 속도? 49mm라 ND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리프 셔터의 적은 흔들림과 정숙함도 나름 의미가 있으니까 이것조차도 내가 좀 조여서 찍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물리적 손떨림 보정이 아예 없다는 것. 이거는 제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듭니다. 6100만의 고화소 센서를 갖고 있고 파지하는데 안정감이 떨어질 정도로 작은 사이즈에서 미세한 떨림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다수의 핸드헬드 촬영에서 깨끗한 사진을 얻기 위한 난이도를 급격하게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만약에 소니 개발자가 저한테 이걸 넣게 되면 바디 면적이 증가하고 혹은 렌즈 지름이 증가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본다면
이건 초소형 디자인보다 더 우선권을 갖고 있는 기본 요소라고 말하면서 좀 설득하고 오히려 사이즈나 무게가 조금 더 늘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고정형 LCD. 이거는 좀 해주지. RX100 마크 7도 보면 진짜 얇으면서 유격 없고 안정적으로 고정되도록 잘 만들었잖아요. 만약 이거 요만큼 두꺼워져도 어차피 뷰파인더 때문에 괜찮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물리적 손떨림 보정 솔루션의 부재와 고정형 LCD는 제가 봤을 때 소니가 초소형 풀프레임 카메라 유저들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능셋에서 공감대 형성이 좀 안 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점은 90은 RX1, R3를 이해 못할 비싼 카메라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10은 예약 구매가 풀리자마자 구입할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이 왜 들었냐면 제가 리뷰한다고 인스타에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바로 옥주부 정종철 형님이 연락 오셔서 이거 진짜 괜찮냐? 근데 너무 비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고 신동 감독님은 바로 연락 와서 지금 어딨냐? 당장 보러 가겠다. 이렇게 연락이 오고 또 라이카 Q2를 오랜 시간 사용했던 제 친구 현미는 아이가 이제 열심히 걸어다니기 시작하니까 좀 더 가볍고 AF가 빨랐으면 좋겠다고 이거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확실히 좀 더 작게, 좀 더 가볍게 이 컨셉은 모든 전자기기에서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진리의 컨셉이 아닌가 새삼 느꼈습니다. 게다가 35mm는 50mm와 함께 사진에 입문하자마자 가장 익숙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는 편안한 화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일한 화각 옵션에 대한 니즈도 일부 유저들에게는 강력한 요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카메라를 채 일주일도 못 써보고 생각들을 정리했는데요. 무엇보다 사진을 다양한 환경에서 많이 촬영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카메라는 오래 써보고 나서야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열심히 가지고 다니면서 많이 촬영하고 또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모아서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게 같이 출시되는 액세서리인데 이게 좀 신기해요. 장착하는 거는 비슷한데 여기 메뉴 버튼을 가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누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귀엽죠? 그리고 후드 짠! 이런 모습입니다.